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오늘은요, 데이터가 거의 한 팀의 일방적인 승리를 가리키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경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두 숫자입니다. 한쪽은 1.04, 다른 한쪽은 5.32. 어떠세요? 이 엄청난 차이. 이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대체 왜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걸까요? 이 숫자들은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시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명확한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배당률만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저 핸디캡 마이너스 12.5라는 숫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클리퍼스가 무려 13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한다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인데도 배당이 1.70밖에 안 낸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핸디캡이면 배당이 훨씬 높아야 하거든요. 이건 시장이 사실상 클리퍼스의 13점 차 이상 대승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그럼 시장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답은 바로 양 팀의 핵심 전력, 특히 부상자 명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실력 싸움이 아니라 코트 위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출전 가능성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두 팀은 완전히 다른 현실에 처해 있어요. 한쪽은 팀 공격의 설계도 자체가 찢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최정의 멤버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인디애나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숫자 23.9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의 평균 득점입니다. 그런데 손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거. 이건 그냥 득점원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페인트 존과 미드레인지에서 득점을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공격 옵션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반면에 클리퍼스는요. 카와이 레너드가 코트 위에 딱 서는 순간 100번의 공격 기회마다 무려 122.1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오펜시브 레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치는 리그 최상위권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격 효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핵심 선수가 건강하다는 게 이렇게나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퍼스의 무서움은 주전 선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주전이 쉴 때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요. 최근에 합류한 베네딕트 메서린이 벤치에서 나와서 혼자 38득점을 폭발시키면서 상대 벤치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뎁스의 차이가 강팀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선수가 경기에 나오냐 마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컨디션입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 바로 피로도와 회복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멤피스에서 경기를 막 끝나고 1800마일, 그러니까 약 2900km를 비행해서 대륙을 횡단한 겁니다. 여기에 시차 때문에 몸의 시계는 3시간이나 꼬여버렸죠. 이건 그냥 피곤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선수들의 생체 리듬 자체가 교란되는 최악의 조건인 겁니다. 이런 살인적인 일정의 결과는요. 보시는 것처럼 원정 성적 5승 24패라는 처참한 숫자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농구는 정말 미세한 감각의 스포츠거든요. 피로가 쌓이면 점프 높이나 슛, 릴리즈 타이밍이 정말 미세하게 흐트러지는데 이게 바로 야투율의 2~3%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경기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격차죠. 그에 반해 클리퍼스는요. 자기들 안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같은 주 안에서 짧은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피로 누적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핵심 선수들은 100% 충전된 상태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컨디션 차이가 극명한 두 팀이 코트 위에서 딱 만나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제부터는 전술적으로 누가 우위를 점하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빠르고 느린 팀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건 경기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죠. 인디애나는 리그 7위의 빠른 템포 101.2 페이스로 상대를 자기들 페이스에 끌어들이려 할 테고요. 반면 클리퍼스는 리그 28위의 아주 느린 템포 96.1 페이스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이 템포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아주 높겠죠.
인디애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3점 슛이 최근 들어서 영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38.5%에서 31.4% 그리고 30.2%까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클리퍼스의 저 강력한 외곽 수비를 상대로 이 수치를 다시 끌어올리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클리퍼스에게 최고의 전술적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손쉬운 득점 기회, 말하자면 자유투 파티의 서막이 열리는 거죠.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이건 인디애나의 그냥 약점이 아니라 아킬레스건 그 자체입니다. 상대 파워포워드에게 경기당 5.8개,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많이 자유투를 내주고요. 슈팅가드에겐 4.0개로 세 번째, 스몰포워드에겐 3.7개로 5번째로 많이 헌납하고 있습니다.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나 폴 조지 같은 선수들이 이 약점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선수 컨디션부터 피로도 그리고 전술적인 상성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통계 모델링을 돌려본 결과 인디애나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그러니까 이변을 일으킬 확률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약 4.8%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인디애나가 12.5점의 핸디캡을 방어할 확률, 다시 말해 12점 차 이내로 패배할 확률조차도 약 21.3% 정도로 아주 낮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결론은 LA 클리퍼스의 마이너스 12.5 핸디캡 승리입니다. 원정 4연전의 피로가 누적된 인디애나가 아마 3쿼터 정반 이후 급격히 무너지면서 15점 차 이상의 대패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총 득점 225.5점을 기준으로 언더입니다. 리그 최하위권 페이스의 클리퍼스가 경기를 아주 느리게 조율할 거고요. 주요 득점원이 불투명한 인디애나가 클리퍼스의 촘촘한 수비를 뚫고 100점 이상 득점하기는 전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데이터는 클리퍼스의 대승 그리고 저득점 양상의 경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종 예측은 클리퍼스 마이너스 12.5 핸디캡 승리 그리고 225.5 기준 언더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사람이겠죠? 시약함 같은 핵심 선수의 출전 여부가 이 모든 데이터를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작 30분 전에 발표되는 최종 라인업을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데이터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한 선수의 극적인 복귀가 이 모든 확률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